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자분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자분들한테 특별하게 공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을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식 선포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계엄 선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그분들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군인의 신분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엄령에 대한, 그 계엄에 대한 적법성의 여부 때문에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한 나라의 대표로서,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인의 권리를, 행정적인 절차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계엄령 선포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곳에서도 뉴스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셨지만 아마 기자분들께서도 놀라셨을 겁니다.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군인, 무장, 총칼, 마치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그리고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령 선포가 합당치 않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내렸을 때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풀었습니다. 이것만큼 가장 적법한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계엄령 선포임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지킨 대통령이 법대로 행동을 했는데 왜 더하여 이것이 내란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란죄란 판단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란죄란 판단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을 때 내란죄로 가는 것이지, 전 요번에 깜짝 놀란 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다음날 6시간 만에 해제했는데 다음날 아침 신문과 언론사에 뭐라고 나오면요, 내란죄라고 나왔어요. 아니 무슨 근거로, 누가 판단했기에, 누가 어떤 소스를 나가서 줬기에 왜 바로 내란죄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옵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왜? 뭐 때문에? 뭐가 문제지? 이렇게 돌아다보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상계엄 선포 떨어지자마자 바로 다음날,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왜 누가 어떤 언론사에 그런 내용을 전달됐기에 마치 우리 10년 전에 소고기 파동 겪지 않았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며요. 그거 말했던 MBC PD님 어디 계십니까? 그거 전국을 싹 도배했던 그때 언론사 PD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뇌송송 구멍탁 하더니 지금 그분들 소고기 가게 차려서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소고기 먹고 그런 일 걸린 적 없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론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는 이슈를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한민국의 이 계엄 선포는 정말 적법한 절차이고 합법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죄라는 선동질에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도구로 써먹었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님들한테 잠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시민단체의, 그러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의 생각과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앞장서서 나가셨던 그런 부분에 좀 마찰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로 해제하라고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입장이 동일하다고 기사에는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오늘 기자분들과 취재오신 유튜브 모든 분들께 저희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 성명서 낭독이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요, 오늘 두 개의 성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에 대한 성명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성명서가 발표가 있을 텐데요. 지금 발표하시는 거는 시민단체, 보수 우파 시민단체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를 설명해 주실 텐데요. 지금 발표하실 분이 이 전국지역교회 연합 인천시 대표 회장님이신 진유신 목사님께서 인천 범시민연대 시민연대 대표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명서 인천 범시민연대
성명서. 대한민국 국정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명백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의 헌법적 의무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보 유지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을 때만 가능하며 그 요건은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하지만 오늘날 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리는 이러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책임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탄핵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은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남한으로 날려 국민을 위협하고 인천 강화 지역의 괴상한 소리를 방송에서 강화 지역 주민들이 국회 국방위원장 국정감사장에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하였다. 그러나 제1야당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탄핵을 외치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국민의 눈물은 외면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도 못한다고 발언하였고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에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의 부인 김혜경 씨의 기부 행위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또한 2024년 7월 자유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 15가지를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감사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구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질서를 위반하고 훼손하였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자 더불어민주당은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재명 지키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언론만 믿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10일 화요일 17시경에 처리가 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을 삭감하였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 특갈비 82억 원 전액 삭감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제로로 만든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든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펼친 국회 내란인 것이다. 문재인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특갈비 96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주었다. 내로남불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이 예산을 모두 삭감한 무식한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탄핵 찬성을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예산을 모두 삭감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청년 일 경험 지원비, 일자리 경험 지원비 1663억 원 전액 삭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 원 전액 삭감,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 20억 원을 6억으로 삭감하는 등 청년들이 2025년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반드시 대한민국 청년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지 그 외 야당이라는 것을 현 시대의 주인공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은 역사의 지옥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 특갈 경비 587억 원 전액 삭감. 그러면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검찰 특경비 및 특갈비는 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대한민주당의 신흥종교 교진 이재명의 대북송금,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FC 등 이재명 보호를 위해 검찰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놓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청년 예산 전액 삭감, 경찰과 검찰의 특갈비 폐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이는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보다 당리 당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원 특갈경비 60억 원 전액 삭감. 또한 문재인과 관련된 태양광 통계 조작 수사는 물론 민주주의 꽂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관위 수사도 못하게 막고 있다. 경찰 치안활동 지원하는 특갈비 31억 원 전액 삭감. 이는 범법 행위로 사법 리스크가 많은 민주당 자신들을 위해 다 막아놓은 것이다. 산유국의 정상화를 위해 동해 심해가스 개발 505억 원에서 달랑 8억 원만 통과시켰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무리한 탄핵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는 대통령의 간절하고도 진심 어린 호소력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며 대안책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 안정과 미래를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한민국 자유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결할 때이다. 2024년 12월 10일 인천 시민연대 외 40개 단체 일동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긴 선명서를 오랫동안 읽어주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저지른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저지른 것 같습니까? 분명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기 바랍니다. 이
성명서가요 엄청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잠깐 잘랐는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성명서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실의 눈을 떠서 올바른 보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년들도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달려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의힘에는요 인천시당의 각 당협에는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못 온 대한민국의 청년들 인천 국민의힘으로 다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품고 함께 가길 원합니다. 네, 두팔벌력 환영합니다.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담화에 관해서 우리 지금 국민의힘 남동을 담협위원장이신 신재경 위원장님께서 그 담화에 대해 시민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남동갑 당협위원장 손범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계엄 사태로 놀라셨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13개 당협위원장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지 많은 의논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혼란한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당 13개 당협위원장들이 전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인천광역시당에 결의된 내용을 찬성하는 그 마음을 한마음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담화 보셨을 겁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표명도 함께 느끼셨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국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결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놀라시고 전국이 혼란해진 데 대해서는 대통령 또한 깊이 사과를 드렸고 국민의힘 모든 당원들과 당협위원장, 의원들도 사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법치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단 남동 의뢰 신재경 위원장께서 대통령 담화를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동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재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갑작스러운 발표라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언론 속보로 계속 뜨고 있는데 언론 속보로도 뜨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20분 이상의 분량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제가 읽기에는 좀 시간상 그렇고 앞부분만 제가 몇 단락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왜 이런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의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극기하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쭉 뒷부분까지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이 국정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절절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간단한 내용은 우리 서구을의 박종진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박종진입니다. 어이없게도 제가 언론인 출신인데 언론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내란죄를 계속 얘기하는데 앞에 설명했다시피 초등학생도 헌법 7조 1항을 보면 정권 찬탈이라는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폭동이 바로 같이 함께 수반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도 제왕시대에 있었던 전제국가 시절에도 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정권을 또 찬탈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란죄 자체가 초등학생이 봐도 성립하지 않는 내용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이것을 내란죄로 몰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말씀으로 저희 그 보수 우파가 똘똘 뭉쳐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대신하고 싶습니다. 견리사의 견리수명인데요. 국가가 위태로우면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킨다는 각오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단일 대우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정 시간보다 길게 진행이 돼서 우리 인하대 기숙사 반대하시는 시민들께서 양보를 해주셨거든요. 저분들께 감사한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의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민생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불안과 국정 혼란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진상규명과 함께 합법적인 조치를 기다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당도 민심을 소중히 받아들여 납득하실 만한 수습 방안을 중앙당과 계속 논의해서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무분별한 탄핵 시도와 정부 예산 삭감, 정권 탈취를 위한 국민 여론 호도와 같은 당리 우선의 정치를 지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인천 시민들께 현 정국의 혼란에 대해 사과드리며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오직 시민만 보면서 이 혼란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가 걱정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인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지역이 또 아닌데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유민족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 우파는 하나이며 한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난 7일 토요일 강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를 우파, 보수 우파 시민들이 막아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강화문에 계시던 분들이, 지나가던 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다시 한번 강화문에 모여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14일 토요일 모두 강화문으로 오실 거죠? 이날 전국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저 괜찮으시면 지금